소방설비 기사 실기, 산업기사 실기, 전기 분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출제 유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의 공화성 교수입니다. 16문제에서 18문항 출제가 되는데요. 18문항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8문제에 이제 작은 문제들이 한두 개씩, 세네 개씩 들어가죠. 출제 유형을 보면 단답형 문제가 있고요.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서술형은 쓰기가 참 곤란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가지 쓰라고 하면 하나라도 쓰면 그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꼭 쓸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2시간 반 시험 보고요. 기사는 3시간 연속해서 시험을 봅니다.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합격 기준, 이거는 과목이 한 과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죠. 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관연도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즉, 관연도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출제 예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연도 문제에 집중 공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연도 문제와 유사한 문제도 약 40%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신계 설치 기준 3가지 쓰라고 나왔다. 그럼 5가지 쓰라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생소한 문제, 어려운 문제도 출제되긴 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B급과 C급 문제를 공략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30점 정도 나옵니다. 단답형 나오고요. 서술형 나오는데요. 단답형은 예를 들어서 자동화의 탐습이 수신계 조작 스위치는 몇 메타 이상이죠? 0.8m 이상, 1.5m 이하 이런 것들 나오고요. 시각경보장치도 있죠. 시각경보장치는 좀 달라요. 높이가요. 경보장치는 소리 안 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요거 빛으로 반짝반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시각경보장치인데요.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다 0.8에서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서술형이라면 이런 거 나오겠죠. 자동화 탐지 설비,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3가지 쓰시오. 그럼 6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전격 전압에서 80% 음향을 발휘해야 되고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해야 되고 감지기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면 문제 꼭 출제되죠. 룰만 알면 이 도면 문제는 꼭 맞출 수가 있습니다. 3점 문제 출제되는데요. 반대로 이 도면 문제를 틀리면 합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맞춰줘야 되는 게 이 도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닥수 꼭 나오는데요. 가닥수는 공식만 알면 이 가닥수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선가닥수 꼭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심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신계 심벌, 그 다음에 부수신계 심벌, 자동 스포트행 감지계 심벌, 이런 것들, 부수신계 심벌 이런 것들 나오고요. 감지기 개수, 바닥 면적당. 그래서 암기법 97762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방법 있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전선 가닥수는 주로 자동화의 탐지 설비 항상 출제되고요. 할론, 이산화탄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동화의 탐지 설비와 비상 방송 설비라면 발화층 및 직상 사계층 우선 경고 방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동화의 탐지 설비하고요. 비상 방송 설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하는 경우는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이 적용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면도 보고 또 가닥수 산정하는 방법, 개통도 보고 가닥수 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동작 설명도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감지기 AB가 작동하면 화재가 나서 그 다음에 수십만의 신호를 보내고 수십만의 신호를 보내면 화재 표시등과 지구 표시등이 점등이 되죠. 그 다음에 전자밸브가 작동이 됩니다. 전자밸브는 다른 말로 솔로노이드 밸브라고도 하죠. 솔로노이드 밸브라고도 합니다. 전자 개방 밸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방 밸브. 그 다음에 뭐 준비 작동 밸브가 동작되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고 수십만의 신호를 보내서 표시등이 점등되는 이런 동작 설명을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 배선하는 것도 나옵니다. 채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배선하면 채점하기 진짜 어려울 건데 실제 배선도 가끔 나오니까 실제 배선도 우리가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해놓고 각각의 명칭을 물어보는 거 있고요. 가끔 감지기 구조 나오고 이 감지기는 무슨 감지기냐, 뭐 감지기 구조에 대한 내용, 뭐 다이아프램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구조 나와가지고요. 이게 지금 황동판으로 되어 있는 게 다이아프램입니다. 다이아프램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리크 구멍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리크 구멍 안 보이는데 이게 리크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뭔가 하얀 게 보이나요? 여기 지금 예, 하얀 게 조그만한 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여요? 예, 하얀 게 있는데 여기 리크 구멍입니다. 오동작 방지 역할을 하는 리크 구멍. 이런 것들 세부적인 명칭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에서 10점 정도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Y델타 기동회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교유제로 나오고요. 1계수, 2계수, 3계도 기동정지 회로까지 나오고요. 유접점을 무접점으로 고치라는 거. 예, 유접점은 시퀀스죠. 쉽게 말하면. 유접점은 논리회로죠. 논리회로. 회로로 고치는 거.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다. X다. 접속 부분에 점을 꼭 찍어야 되죠. 예, 꼭 찍고 이것을 논리회로, 무접점 회로로 바꿔보세요 하면 병렬이니까 병렬은 오화회로죠. 오화회로 하나 쓰고 A, B, 출력은 뭐예요? X라는 거죠. X 이렇게 고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잘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 문제 가끔 나옵니다. 견적 문제 박스 산출하라는 거, 사각 박스, 팔각 박스 산출하라는 거 나오는데요. 사각 박스는 일반적으로 사방출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하죠. 사방출 이상 되는 곳 사방출이라면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배관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면 사방출입니다. 이걸 사방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에 사각 박스가 사용되냐 하면 한쪽 두 방출 이상 되는 곳. 한쪽 두 방출 이상 되는 곳 사각 박스 사용을 합니다. 사각 박스 자체가 구멍이 두 개씩 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씩 나 있어서 한쪽면 두 방출 되는 곳에 사각 박스 사용을 합니다. 팔각 박스는요, 여기 실물을 한번 보시면 한쪽에 구멍이 하나씩밖에 안 나와 있어요. 구멍이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한쪽 면에 두 방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면 두 방출 될 수 있는 곳은 사각 박스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팔각 박스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부싱 개수, 로크너트 개수 이런 게 나오는데요. 부싱 개수는 공식 알면 쉬워요. 라인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로크너트는 푸싱 곱하기 2 하면 돼요. 푸싱 곱하기 2 하면 돼요.
쉽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0원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라인은 이게 라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라인이 4개죠? 그럼 푸싱은 4 곱하기 2니까 8개가 설치가 됩니다. 로크너트는 푸싱 곱하기 2 하면 돼요. 8개니까 8 곱하기 2 하면 8이 16. 16개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죠? 이렇게 공식을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수 구하는 거, 내선 전공. 이런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몇 명 필요한지 이런 것들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단답형 문제 나오는데요. 특별히 절연저항 시험 잘 나와요. 감지기 같은 경우라면 직류 500V 절연저항계. 영어로는 메가고 우리나라 말로는 절연저항계죠.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50메가옴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표로 한꺼번에 다 정리해 놨는데요. 수직거리, 수평거리, 보행거리 각각 몇 메타씩인가 이런 것들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 1, 2종 수직거리죠. 수직거리 15m마다 설치해요. 연기감지기 1, 2종 연기감지기 3종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몇 m마다 설치합니까? 10m마다 설치하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면과도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충전 방식 아주 잘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이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죠. 그 다음에 회복 충전 방식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전지 용량 구하는 식도 잘 나오죠. C는 L분의 1 KI식 기본식이면서 방전 전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죠. L은 뭐죠? 보수율이죠. 보수율. 보통 값은 얼마입니까? 0.8이죠. 그죠? 이런 것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2차 출력, 배터리 2차 출력 구하는 식, 표준 전압 곱하기 2차 전류 하면 되고요. 2차 충전 전류 구하는 식도 암기해 주세요. 충전 전류 구하는 식, 전공, 상표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충전 전류 구하는 식, 전공, 상표. 정은 뭐예요? 전격 전류고요. 전격 용량이고요. 전공 공측 용량이고요. 상시부하, 표준부하, 표준전압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전공 상표 해서 암기하시면 공식이 잘 암기되죠. 그 다음에 장소에 따른 감지기 종류. 정원식 스포터형 감지기는 온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온도가 표시되어 있고, 요건 정원식 자동식 스포터형인데, 일반적인 거, 주차장이나 사무실 이런 곳에 사용되는 거, 자동식 스포터형 감지기고요.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도 있네요. 정원식도 한번 볼까요? 네, 정원식도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정원식입니다. 정원식.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동식하고.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요건 정원식이고, 요거는 자동식이죠. 일반적인 형태. 구분이 잘 안 되는 감지기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양이 똑같은 감지기 있어요. 반도체식 같은 경우에. 정원식 같은 경우는 주방이라든지 보일러실 이런 곳에 정원식 스포터형 감지기를 활용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연기 감지기 한번 볼까요? 연기 감지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연기 감지기인데요. 보니까 틈새가 이렇게 있죠. 연기 감지기는 틈새가 보입니까? 이렇게 옆에 틈새 보이나요? 틈새가 있고 여기로 연기가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연기가 침투해서 들어가서 연기를 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온화식도 썼지만 요즘엔 대부분이 광전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움직이는 복도라든지 연기가 많이 접근하는 곳, 엘리베이터, 파이프 덕트, 컴퓨터실 이런 곳에 연기 감지기를 사용합니다. 기타 이제 이런 간단한 공식들이 나와요. 4점 문제로 나오는데 꼭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전등기 용량 구하는 거 P30 9.8 kHq 해서 우리가 구하죠. 이 공식 적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공식 적용해도 관계없습니다. 0.163 QHK 어느 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단위가 다를 뿐이에요. 단위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단위는 미터 삼성 퍼 분이에요. 얘 단위는 세크가, 이거 세크예요, 세크. 초고. 얘는 미터 삼성이에요. 그래서 9.8을 적용할 때는 세크고, 단위가. 0.163을 적용할 때는 단위가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0.163에다가 60을 곱해보세요. 한번 곱해볼까요? 0.163 곱하기 60 하면 약 9.78, 9.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0.163을 세크로 바꾸면 60을 곱하면 약 9.8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공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압 강화 공식 잘 알죠? 이는 vs-vr. 얘는 뭐예요? 인맥 전압이고요. 전압, 얘는 출력 전압입니다. 전압. 그래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전등기 회전수 물어보는 공식도 잘 나옵니다. 요 회전 속도고요. 동기 속도도 물어보죠. P분의 120F. 동기 속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것도 잘 나옵니다. 단위 주의하세요. 킬로와트입니다. 단위가 kV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원래는 이게 단위는 킬로 반대. 시험 문제에서는 kVA로 주로 나와요. 원래는 킬로바가 원칙입니다. 근데 kVA로 나와도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식대로. 원래는 킬로 반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kVA로 그냥 잘못 써와서 그냥 계속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HFIX 명칭도 알아주세요. 450,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접지 시스템 나오죠. 예전에 뭐 1, 2, 3종 뭐 특별제 3종 접지 공사 이런 말이 다 없어졌죠. 특별히 소방에서 사용하는 것은 보호 접지 주로 사용합니다. 보호 접지 사용하고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보호 접지와 예전에 제3종 접지라고 했던 보호 접지, 그리고 변압기 중성점 접지, 예전에 제2종 접지 공사라고 했던 변압기 중성점 접지가 우리는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KC 규정,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KC 규정이죠. 금속관 공사나 PVC 공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소방설비 기사 실기 전기 분야는 도면 문제, 가닥수 문제 특별히 30점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도면 문제 잘 기억하시면 틀림없이 한 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유료로 들을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 이 가닥수 문제를, 도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